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보다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시장에 조금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도 약간은 조금 더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두려운 구간 안에 있기는 하지만요. 어제는 이 지수가 29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26까지 소폭 내려온 모습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살아나야 우리 시장의 활기가 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위축되는 분위기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적인 이슈가 아직까지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래도 이 두려운 구간 안에서라도 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기회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는 저희 방송 통해서 또 찾아가실 수 있겠죠. 오늘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약간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1.22% 하락하면서 전체 시가총액은 2조 4,100억 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2조 4,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됐었는데 약간은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높아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 대비해서는 3.67% 상승한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2조 3천억 달러대였는데 그래도 1,000억 달러 이상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어느 정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서 약간씩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안에서 또 기관들의 자금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ETF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ETF를 가리키면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순유출로 바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현지 시간으로 계속해서 집계가 되고 있지만 현재 8,800만 달러가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는 10만 달러, 소폭이지만 기관의 자금이 유입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의 깊이를 보더라도 순유입세로 들어왔었던 이 막대의 깊이 대비해서 폭이 굉장히 얕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순유출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시장이 잘 방어를 해주는지 다시 한번 순유입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1시간 전 대비해서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등락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만 0.03% 정도 1시간 대비해서는 전 대비해서는 내려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7만 1,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들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0.2% 하락하면서 2,084달러 선, XRP도 0.2%가량 하락하면서 1.4달러 아주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는 0.85%, 이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에서는 1시간 전 대비해서 낙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 다 1% 미만의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이 마감될 때까지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를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맞춰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옆으로 눕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얕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말까지의 흐름이 조금 중요하겠죠. 전문가님은 주말까지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주말까지의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내일의 코인 정진욱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부터 좀 변동성이 살짝 한 5,000달러 정도 있었었는데 손실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단기 상승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담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이번 주 아무래도 주말에는 이제 증시 시장이 좀 닫혀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보고 다음 주에 어떤 현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는 또 고용농업지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증시가 올라간 반면에 내려간 반면에 이제 코인이 좀 가격 방어가 됐던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났었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셨을 때는 약간 단기적으로 희망 가지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락의 굴레를 끊어내고 올라가려는 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돌아본다면 조금 더 냉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주 내에 있었던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굵직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전쟁 리스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을 왜 하필 전쟁을 일으켜서 네. 이렇게 내 시장, 내 지갑을 왜 이렇게 안 불태우는지. 도와주는 걸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피크고 이번 주를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뭐 유가라든지 또 시장 경제에 영향을 타격을 줄지가 정해지는 중요한 이번 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생각보다 물론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는 또 성격이 다르지만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반면에 코인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 빠른 회복성을 보였던 이유, 요 부분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표현되는 CPI나 PPI, 물가지수 다음으로 또 중요한 고용지수, 그쵸. 또 지수 발표가 있죠. 이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제 또 시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한 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바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2월 28일 이후로 지금 핵 전쟁을 이어지는 와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이제 되려 보복을 당할까 봐 미사일 기지 그리고 이제 수뇌부 제거를 성공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공격도 공군 쪽으로 아무래도 지상 공격을 아직 하지 않았고 네. 공군 쪽과 수뇌부 제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시설 타격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란 시민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바로 전면전으로 돌입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인명 피해가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지금 주유소만 지나가셔도 유가, 기름값이 그러니까요. 이거 운전하시는 지금- 분들 이거 부담이 상당해질 것 같아요. 와, 저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벌써 몇백 원씩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도 지금 짚고 있는 문제가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유가 타격이 오기 전에 선반영됐다는
있다는 게 조금 크거든요.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격이 입은 가격은 아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또 담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또 얽히고 설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의 부분을 보시고 다음 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에너지 쇼크겠죠. 국제유가 이제 폭등과 이제 물가 상승인데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되려 폭발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트럼프조차도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까라는 좀 궁금증이 좀 큽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지금 전쟁이 났지만은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영향이 또 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요런 타격을 입은 시장이 아무래도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TF 유입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네. 요 유입으로 인해서 요번에 증시 대비해서 코인이 가격 방어가 됐다는 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관이 이 시점에서 작은 금액이 아닌 기관 유입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와는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또 그쵸. 저희는 보는 올인하는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DC의 전략을 충분히 감정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걱정할 거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지갑 걱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란에서도 좀 극비리에 새로운 지도자를 좀 선출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2명의 후보가 있지만은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란에 조금 어떤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 불지 좀 많이 예의주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무언가의 대규모의 연합 공습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 지지율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중간 선거를 11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를 크게 벌리면서 인명 피해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조기 종전이 될 것인가? 그거는 뭐 희망적인 얘기기는 하지만요.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는 해야겠죠. 우리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뉴스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지금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습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의외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예. 오름세가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화가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맞죠.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기 종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많이 낮고 네. 장기전이 될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협상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이 또 선택적 협상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떻게 좀 선택적 협상을 해가지고 유가 해소라던가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자금 유입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다는 좀 확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증시와 반대로 가격 방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관들이 자금 유입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를 생각보다 증시의 해지 개념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의견들이 많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자체가 리스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저장, 이제 해지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많이 큰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디지털 금이라는 그 수식어가 갑자기 생각나는 포인트가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불안전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금으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번에 공습으로 인해 폭락하던 시장을 보호를 해준 게 요 비트코인 해지 수단으로서 조금 동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코인이 과연 해지 수단으로 올바른가? 그리고 이제 요 해지 수단으로 됐다고 하는 거는 기관에서 요거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이제 드디어 상승으로 올려줄까?
안 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건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현재 생각보다 제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클래리티 법안 등을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제도화가 좀 되고 있다. 하지만은 내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지 수단으로 쓸 만큼 어떤 제도화가 좀 규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간이 진입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흐름이 진행되었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그리고 SAB, 그리고 이제 PIT. 아무래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요거를 쉽게 시장에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지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은 일단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가상화폐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를 인정했다는 이유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 파는 결제 시스템을 안정화를 법적 근거로 좀 제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국가나 기관에서 가상화폐를 맡길 시에 좀 불안정성이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SAB1 이제 요 법률로 인해서 은행이 내가 가상화폐를 맡겨둠으로써 충분히 어떤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준다라는 법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클래리티 법안과 P21 요 법률이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요 클래리티 법안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큰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시장의 종류를 따지면 될 것 같고 요 마지막 PIT 법안이 제일 큰 코인이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나누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가에서도 사고 있고 기관이 자금 유입을 흐를 수 있게끔 최대한 제도화를 진행 중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만큼 진행되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많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방어가 됐지만은 다른 알트코인은 몇 개를 제외하고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공습 사태를 이후에 조금 내가 잘 풀리게 된다면은 앞으로 기관 자금이 어느 알트코인에 뭐 비트는 당연히 국가에서 매입을 하겠죠. 그쵸. 근데 그 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술력이 받침되어 있는 코인을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입이 될 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내가 뭐 리플을 투자한다든지 뭐 에이다를 투자한다든지 솔라나를 투자한다든지 충분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언가의 규제가 명확해지기 위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빠르게 조금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된 상태죠.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코인들은 이미 조금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그렇고 내일의 코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이제는 알트 안에서도 어떤 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가지느냐 이 기준이 앞으로의 또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알트 안에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아무리 검색해도 좀 답을 얻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싹 선별을 해서 조금 알기 쉽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다양한 얘기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지금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비트코인 말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찾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맞죠. 일단은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오를 코인을 잘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선별을 해왔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외 기관 자금이 좀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이 6가지 정도 제가 추려왔습니다. 비트코인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 시바인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긁어보시면은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모두 다 아실 테고 그쵸. 이제 리플은 아무래도 좀 골칫덩어리겠죠.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어떻게 자기네 메인넷을 좀 서버를 개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를 내느냐가 좀 중요한데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일론 머스크가 조금 개발한 도지코인이 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네 뭐 행성으로 떠난다더니 뭐 스페이스X는 뭐 상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좀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가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 및 결제 대안으로 쓰일 거다라고 여러 번 누누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해 놓으면은 충분히 올라가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목에다가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관 자금이 흘러 들어와야 어느 기업이든 그리고 개인이든 이 코인이 이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어느 정도 법률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섯 개 그나마 좀 추려볼 수 있을 만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좀 나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방법을 충분히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길게 1년, 2년 정도 보고 바라봐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럼 바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대신 이런 코인들이 그나마 요 정도의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기관의 자금만 잘 흘러 들어온다면은 폭발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뭐 체인링크나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코인들보다는 지금 요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전돼 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를 잘 유심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은 자. 이런 코인들이 이제 지금 3월 첫 주가 지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코인이 한번 다시 상승을 해줄지 76K를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뚫어야 확실하게 80K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저번 주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만 달러에서 놀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되려 54K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더 내려가겠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래도 저 희망인 게 7만 달러까지 올라갔지만은 약간 상황이 바뀌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지금 극심한 변동성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상군으로 미사일 폭격 한 방만 하더라도 맞아요.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규모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청산이 돼서 가격이 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고용 지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반등 또는 이제 소폭 상승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체크하시라고 또 가져왔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주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또 금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비농업 고용 지수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매달 첫 금요일에만 발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반면에 네. 고용 지수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매주 와서 여러 가지 지수를 발표하지만은 고정돼 있습니다. 전부 다. 뭐 물가라든지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쉽게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의 차이입니다. 대신 포함되는 산업과 제외되는 분야를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방산주하고 에너지 산업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지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흔들리느냐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다음으로 일단은 제가 항상 말했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예측되는 지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수를 비교를 해보셔라. 저번 달 기준으로 이제 예측은 66K 정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130이 나와버렸습니다. 와. 2배 가까운 어떤 지수가 발표됨으로써 하락세를 이어가던 시장이 더 추가락으로 이틀 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기준에서 나오는 지수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쟁 이슈와 섞이게 되면은 추가 하락 또는 추가 상승이 예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내려간다겠죠. 하지만은 전쟁 이슈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만 않지만은 자금 유입이 계속 ETF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잘 관망을 하시고 발표된 이후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로 경기 확장은 지금 확장 중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계속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연준은 이 부분을 보고 또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이 부분을 뭘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은 동계올은 확실하고 4월도 아무래도 동계올로 갈 것 같은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예, 인상 안 해서 다행인 건데 일단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지표를 봤을 때 고용이 증가하면 미국 경제 좋다는 거 아니냐, 이게 좋은 소식 아니냐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맞죠.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약간은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와야 우리 시장에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음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성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76K 뚫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인가요? 그렇죠. 저도 바라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번 주는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뭐 지표 확인이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ETF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76K 부근과 66K 부근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뒤에 차트를 통해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대안 그리고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시장의 방향성이 현재 좋지 않고 이미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이 아무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뭐 부분 전략, 매매나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들어오시겠지만은 저희들이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지갑이 지금 불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탑할 수 있는 부분을 뒤에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뭐 그럴 가능성이 정말 낮기는 하지만 전쟁이 정말 조기 종식된다는 소식이 갑자기 나온다. 예. 이런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76K도 혹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이런 여태까지 하락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뭐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미국이란다. 이란이 네. 지금 지도자를 2명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원래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의 차남이 한 분 대기 중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원래 고위 성직자로 아무래도 신권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네. 지금 어느 지도자를 선별할까라는 고민이 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부 다 웬만하면 보수파기 때문에 네. 그대로 미국과 대립을 이루겠다는 성향이 좀 강해서 네. 조기 종식의 어떤 발언은 정말 희망성이 낮지 않나. 이 조기 종전이 나왔을 때 76K를 뚫을 수 있는가를 여쭤봤지만 오히려 전문가님이 진짜 현실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조기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을 그렇게 막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당분간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구나 여러분도 알아두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횡보 아니면 하락이겠죠. 이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여태까지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이 직업이 있는 거겠죠. 전문가님의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 만나봤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차트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같이 차트 바라보면서 시장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두고 고민 깊어지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바로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주요 뉴스들을 통해서 설명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월봉을 들고 왔습니다. 월봉을 시작으로 좀 시장의 방향성,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고 다음 주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70K에서 72K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탁 튀어 올라서 이제 76K를 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월봉입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체크를 해놓은 그래프인데요. 일단은 뭐 딱 봐도 보이실 겁니다. 그림체가 좀 비슷한 거를. 그래서 이때 상승분과 현재 상승분을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또 반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뭐 묶어가지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도 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세기 때문에 한 단계 눌림을 받고 그리고 추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76K를 뚫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뚫어준다고 하면은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 기간 자금 흐름의 유입입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들 수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지도자가 뭐 1번, 2번이라고 제가 아직 확실치 된 건 아니니까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지금 원래 전 고인의 차남이 지금 그대로 이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내가 그나마 들어왔던 비트코인의 ETF나 그런 자금력들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 있다는 좀 하락의 메시지를 보일 수 있고요. 2번, 조금 선택적으로 내가 협상이 돼가지고 좀 원만한 관계로 풀어갈 수 있다. 아무래도 이란 자국민들이 생각보다 독재 정치에 30년간 독재를 하던 독재 정치를 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국민들은 좀 대부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좀 해방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트럼프가 해소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이 예를 들어서 독재 정치가 풀려짐으로써 선택적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유가가 낮아지면서 그럼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 ETF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또 관세 부분도 살짝 느슨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다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증시 자체가 주말 동안 멈춰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란의 행동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보고 주말 동안 확인을 하고 이제 증시가 월요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꼭 하시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코인을 보고 증시를 움직이네? 뭐 주식 방송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예측. 아무래도 주식과 나스닥 이제 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같이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은 단기 투자자입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을 막론하고 단기 투자자 보통 15분봉이나 1일봉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1일봉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상단 저항, 제가 누누이 말했던 76K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현재 이런 이유들로 저항을 막히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커플링이 약화될 때까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뉴스나 급보들이 있을 시에는 코인이 추가 하락으로 같이 또 따라갈 수 있다. 다만 저항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지지를 많이 해줬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돌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상승의 여력을 이 부분으로 나스닥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금에 있던 좀 살짝 해소가 될 시에는 금에 있던 자금 유입이 나스닥으로 가가지고 자금 지지를 해줬던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72K죠.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이 일단은 급락 이후 이 부분 ETF 덕분에 잠시 그나마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와 다르게 거품이 이미 껴있던 부분이 내려간 거랑 그리고 원래 하락 국면에 있던 게 내려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이미 단기 투자자에서 놓고 빼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하락. 저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하락의 국면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단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장기 투자자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단기 투자자, 저도 이제 단기 투자를 살짝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락을 보고 지금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가 오늘 밤까지 지표를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중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놓치기 때문에 그냥 올인 하시게 되고 뭐 레버리지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분산 투자를 놓치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 지금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뭐 마이너스 50% 리플 사서 리플은 뭐 4,900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밀어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놀림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봉으로 장기 투자자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계속 주봉에도 불구하고 오봉 자체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와 이거 상승 쉽지 않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양봉 하나가 있죠. 요게 이번에 ETF 자금 유입이 들어왔던 이 양봉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장기 저항 계속 하락 국면을 이어졌었기 때문에 요거에 지금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중간에 그러다가 핵 전쟁 이제 이란 때문에 인플레가 더 촉발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인들을 잡고 있으실 거지만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라는 말보다는 손실을 메꾸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80K, 90K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위에 잡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죠. 하지만은 현재 마이너스 50, 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손실을 내가 추가 상승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부분 매도 계속 사고 파시면서 손실을 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개수로만 보시면은 내가 지금 판다고 해서 손실 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부분 매도를 계속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손실을 50%였다 치면은 40%, 25%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어차피 하락 국면이고 악재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강한 것처럼 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유용하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티적인 발언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차적으로 재하락 66K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66K라만 보지 말고 68K, 한 2K 정도 구분선을 그으셔가지고 현재 72K를 70K, 68K를 보시고 하락에 조금 분산 투자를 하셔서 손실을 메꿔라라고 장기 투자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중장기 관점에서는 또 66K가 기회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손실 메꾸는데 조금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자 만약에 혹시나 깨져가지고 추가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봤던 54K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뭐 별로 흔들림 없이 잘 체크하시면서 그냥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움직이시는 사람들과 가만히 또 관망을 하면서 어차피 올라가겠지 뭐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조금 S라고 시작했던 스택스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 국면이죠.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 돌파했지만은 요 부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락선 돌파했다고 해서 요거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투자자 아무래도 조금 대부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맹신하시고 들어가시는 분 많은데 절대 이더리움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른 코인으로 좀 유동성을 분산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다들 너무 제가 매주 짚어드렸던 부분이라서 조금 귀 딱지 앉으실 만큼 제가 말씀 눈이 드렸습니다. 변동성 큰 만큼 이번 주는 조심을 하셔라. 굳이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 일단은 충분히 지금 하락 국면 하락선을 이제 충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호재도 여러 가지 있었었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탄탄하고 지금 1분기도 조금 지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미 들고 있으셨던 분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자 리플 지금 4,900원 그쯤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손실 메꾸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손실 메꾸는 거를 좀 집중하시고 신규 진입자들은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매집을 들어가서 이 부분까지는 수익을 이루시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S가 뭡니까? S가 뭡니까? 막 검색하시면서 막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들 찾으셔가지고 조금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이 3,8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락됐을 때 차익을 실현하셨으면은 뭐 10%, 15% 정도 수익은 나셨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420원 뚫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질문을 주셨던 분들은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셨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린 히든 코인이랑 좀 다르게 비트코인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가 됐던 비트코인이지만은 아무래도 스택스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 거래량이라던가 RSI 지수라던가 지금 차트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만 살짝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또 하나 솔라나 관련된 히든 코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스택스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스택스를 추천을 드린 게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흐름 자체가 좋아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뭐 이란 관련 뉴스가 나와서 코인이 방어가 되지 못하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잘 노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 선반영되어 가지고 코인에 악영향을 끼쳤지만은 월요일 날 증시에 방영이 그렇게 쉽게 바로 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유가처럼.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과 내려왔던 부분이 코인과 같이 다시 올려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부분을 노려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히든 코인 오늘도 강력한 거 하나 들고 왔으니까 보시고 매매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 알아봤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울 것인가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입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죠. 내가 단기로 접근을 한 사람이라면 이 레인지까지도 조금은 폭을 작게 잡으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손실권에 있기는 하지만 난 굉장히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방으로 많이 열어두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가져가 보셔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한들 지금 같은 시장 안에서도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다라고 하신다면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다 전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꼭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히든코인과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전문가님이 새롭게 조금 눈여겨보시는 코인은 어떤 건지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지난주 히든코인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히든코인은 그러면 조금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예, 이번 주에 제가 가져온 코인은 저번 주에 S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번 주는 J입니다. 아, J인가요? J라고 해서 바로 이제 치시면은 나오실 거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J인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코인은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증시와 반대돼서 방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관에서 ETF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어를 잘 했다지만은 그와 별개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되려 7%, 단가 기준에서 7%의 상승을 이뤘었는데요. 지금 현재 솔라나 입장에서는 알트코인을 대장이다,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비트코인과 더불어 힘이 없어서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은 그에 반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잃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라나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물린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지지를 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솔라나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아주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축코인, 이 J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가격이 이렇습니다. 자,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 비트코인과 대조에서도 이제 제가 상단 하단을 그어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지금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정도만 먹고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진입을 언제 해라?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을 말씀드릴 건데요. 고용지수 발표까지 차트를 보시고 가격 변동이 없다. 그러면 지지하는 것만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증시가 다시 되려 좀 회복이 되어가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15% 정도 수익을 차익 실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월요일의 가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 이제 토요일 금토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월요일까지 수익을 잃을 수 있다.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또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J가 뭐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코인이 어떤 제도화까지 됐고 그리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란의 어떤 정치 속이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고 이번 주도 제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 흐릿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꼭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J로 시작하고 솔라나와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다 힌트를 주셨죠.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